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저당권이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권부터 지상권, 지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할 때 저당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먼저 유치권을 보면 유치권은요 타인이에요. 타인이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에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적법하게 점유를 해. 적법하게 점유를 했어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먼저 변제기에 변제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한다. 사실 유치권은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면요 다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먼저 여기서 타인은요 먼저 자기 소유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 수고빈이요 재료와 노력으로 이렇게 하죠. 재료와 노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죠. 그러면 수고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안 돼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하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하면 그때는 또 유치권이다. 누구 거니까 도급인 것을 자기가 건물을 지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돼. 알죠? 그 다음에 그냥 뭐라냐? 그냥 수고빈의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나오죠. 공사대금. 그럼 이건 무조건 유치권이 돼. 알겠죠? 이것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고빈의 재료한 노력이다. 도급인 소유다. 이렇게 수고빈의 재료한 노력이다. 그러면 안 되고 수고빈이 재료한 노력으로 건축했는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그럼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된다. 또 타인이니까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있다 없다. 채무자 소유 필요가 없고 유치권자만 아니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요 물건이죠.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 왜냐? 왜 등기하지 않냐면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요. 유가 증권은 뭘 하지 않느냐? 배설을 하지 않아. 왜요?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요. 법정. 알겠죠? 그래서 등기도 하지 않고 배설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적법한 점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안 되냐? 절도범이 있죠.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하는 거. 그것은 그 다음에 임대차 해지 후죠. 임대차 해지 후. 임대차가 해지하고 난 후에 비용을 지출하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안 돼. 적법한 점유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발생한 채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뭐가 안 되냐? 권리금 안 돼. 권리금.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냐? 보증금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요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은 안 돼요. 그래서 매매대금은 여기서 뭐냐? 공사 자재 납품대금 된다 안 된다? 납품대금 안 돼. 자재 납품대금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면 그러면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납품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대금 안 되고 부속물 매수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아니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대금 채권이 있죠. 그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 다 안 된다. 특히 여기서 이것과요 여기 자재대금 그 다음에 권리금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맞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변제기죠. 변제기에 있어야 되니까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우리가 유치권 배제 특약이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 할 수 있어 없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할 수가 있고 받을 때까지 이것을 뭐란다?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그래서 돈 다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할까요?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치죠. 유치라는 것은 목적물을 뭐한다? 점유해서 인도를 뭐하는 거? 거절하는 것인데 이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따라서 성립이면서 존속이니까 점유가 침탈되거나 목적물이 멸실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당권 같은 것은 멸회공, 멸실훼손 공용지인수가 되면 가치적 변형물의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유치권이라는 것은 점유가 성립이면서 존속이니까 점유가 침탈당하면 유치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목적물이 멸실되면 점유를 못하니까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추가 없다. 우선배제권 물상대의성 초구표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때 점유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것은 유치권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치권인데요. 여기에서 거의 모든 정답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렌트카죠. 빌려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수리를 맡겼죠. 수리업자요. 그러니까 수리를 맡긴 사람은 을이잖아요. 을을 우리는 뭐라 하냐?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갑을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이제 수리비 100만원이 나왔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수리비 100만원이 나왔는데 수리비를 주지 않죠. 그러면 병은 을에게요. 을에게 변제를 청구하죠. 변제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돈을 주려면 목적물을 만나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하고 변제도 청구하죠.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요? 갑은 아무리 소유라고 하지만 갑이 수리를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는 변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변제 청구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제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수리업자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그래서 우리가 사례 문제 나올 때 자주 나와. 사례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틀이. 그 다음에요 수리요 변제기는 언제냐? 2월 1일인데요 점유, 유치한다는 것은 점유한단 말이죠. 점유는 언제냐? 2월 5일 날 점유했어. 점유는. 그러니까 뭐냐면 수리비용은 2월 1일인데 점유는 2월 5일 날 했죠.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된다. 비용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이 된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연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이제 똑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렇게 원래 이제 이게 갑의 건물인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채권이죠. 을은 갑에게 변제를 청구하죠. 변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한다? 목적물에 대해서 뭘 행사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물건이 병한테 이렇게 팔렸단 말이에요. 경매가 됐단 말이죠. 경매가 되면 제3자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요.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변제는 청구를 못하고 뭐는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경락인이 자기 물건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피담보 채권 100만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나는 인도를 뭘 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사례 문제 정답은 너무너무 간단해. 우리가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 변제를 청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그런데 그 물건을 처분이 되죠. 매매라든가 경매가 되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변제 청구를 안 되죠. 뭐는 가능하다? 유치권은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봐봐. 이 물건은요 채무자 소유가 아니죠. 누구의 소유죠? 갑의 소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권에 있어서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인의 소유이면 되는 거예요. 타인의 소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을이 지금요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는데 갑이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을이 지금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비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유치를 해야 돼? 그래서 유치권자가 뭐냐? 유치권자가 채무자. 채무자를 다른 말로 채무자고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얘기한다? 소유자를 얘기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당연히요. 그래서 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 쓰냐?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동의 없이는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동의 없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만 동의가 없어도. 그런데 대여나 담보적이나 사용은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만약에 동의 만약에 없이 한다? 그러면 유치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대여하죠. 여기서 그러면 렌트비가 나온단 말이죠. 렌트비를 뭐라 한다? 임대료라고 하죠. 그래서 이 렌트비가 나온다. 그러면 대여하죠. 그 대여로 이것을 과실이라고 그래. 이 과실을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해. 그래서 과실을 수취를 해가지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뭘 한다? 우선적으로 뭘 한다? 충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고 그러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권리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여 만약에 동의 없이 임대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물건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상당이라는 것은 물건의 상당이다. 채권의 상당이다. 피담보 채권의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반드시 의뢰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지 소멸한다. 만약에 유치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유치권은 뭐냐면 여기 유치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치권이 있고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물권이고 그다음에 동시항변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뭐 할 수 있냐? 병존할 수 있다. 병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유치권에는 지금 방금 보다시피 타담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시항변권은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해. 유치권은. 그런데 동시항변권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해. 알겠죠? 동시항변권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왜냐하면 동시항변권은 채권법이 나오죠. 채권은 특정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병존하고요.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 행사에서 목적물을 점유하죠. 점유하면 우리 이것을 적법한 점유라고 얘기하고, 적법한 점유이지만 사용이익이 만약에 있다.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뭐를 한다? 반환해야 된다. 동시항변권은 유치권이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 알겠죠?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에 행사를 하죠. 행사를 하게 되면 무슨 판결을 한다?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행사했다. 그러면 무슨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만약에 행사를 하지 않았다. 상환 뭐죠?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무슨 판결이다? 패소 판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변패소 판결.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자가 이제 비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권자도 뭐가 있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유치권도 유익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도 이렇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했더니 비용을 주지 않죠? 그러면 다시 그 비용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다? 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유치권자는 뭘 할 수 있냐?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경매.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유치권자가 있죠? 이 유치권자가 우리가 이제 비용을 받아내야 하는 방법은 하나가 뭐냐?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경매 청구. 하나는 뭐냐?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간이 변제 충당.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자가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를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간이 변제 충당이 있다. 간이 변제 충당은 뭐죠? 먼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먼저 법원에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 감정인의 평가를 받고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돼. 채무자에게 뭘 한다? 통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하는데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환가보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왜냐? 유치권자는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고, 그 다음에 물상대위가 있다 없다? 물상대위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없냐? 추급효가 없죠. 그래서 추급효가 없다 이렇게요. 유치권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뭐냐면 점유하죠. 유치권자는 점유하니까 유치권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뭐가 없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그래서 점유하죠. 그러니까 뭐는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에서 뭐냐면 이렇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간이 변제 충당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것들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여해가지고 과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서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그래서 뭐가 나오냐? 과실 수취권이 하는 것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당한 담보 제공.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유치권, 여기 채무자가 하는 거지 유치권자가 하는 게 아니죠. 유치권자가 자기가 지금 돈 안 주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유치권자가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채무자가 하는 것이가 그것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매권이 있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권이 있고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 사람이 동의 없이 임대나 사용을 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있지만 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 그것은 오로지 누구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채무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유치권이다 이렇게 해서 유치권은 특히요 여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이런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3회 사회 남았죠? 3회 사회인데요. 3회 사회면 2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2시간을 해요. 근데 여러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9시 40분부터 10시 40분 10시 반 그래서 2시간 끝나고요. 나머지 2시간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좀 끝나고요. 뒤에요. 명의시사하고 가득이 담보를 하도록. 알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